2-68은 이미 증언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2-68 생략, 2-69 생략. 증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본 적 있습니까? 증인은 정유라 본 적 있습니까? 테스터로서에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냥 딸이에요라고 해서 저도 커피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몰랐습니다, 사실. 2-71 생략, 72 또 생략, 73 최순실 씨가 자기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뭐 지금 뭐 한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뭐 연설문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가끔 최순실 씨하고 이제 회의를 하러 갔을 때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실제 대통령의 뭐 그 연설문인지 제가 봤던 거는 국무회의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종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특정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면 회의를 하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든지 이제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조용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게 다 들리는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만 전화가 오면은 이제 홀로 따로 나가서 전화를 받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75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증인의 개인적인 뭐 욕심이나 뭐 이익을 챙겨볼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뭐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지금에 와서 저도 이제 언론들을 보고 사실 놀라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최순실 씨가 저와 제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욕심내지 말고 사심 버리고 일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한 번에 다 그렇게 보상될 일이 있으니까 욕심 버리고 일하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2-81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터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가장 마지막으로 최순실 고영태 언제 만났습니까? 고영태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그때 그게 이제 한 1년 반, 2년 만에 만난 게 처음이고요. 1년 반 만. 그리고 나서 안 만났고요. 최순실 씨는 얼굴 본 지는 꽤 몇 개월 됐고요. 통화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 있을 때 플레이그라운드 김성현 씨가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국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독일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는데 그때 전화에서는 최순실 씨가 어쨌든 본인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테사로사에서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느라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통화 못 하고 어쨌든 저도 그냥 그게 뭔가 저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처럼 얘기를 들려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82, 83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고. 증인은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태블릿 PC 쓰는 거 본 일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항상 방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저는 했었습니다. 네. 인사남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문화융성회 위원으로 임명될 무렵인 2014년 8월경 증인의 대학 은사인 김정덕 씨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추천한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김정덕 씨는 증인이 조감독으로 있었던 영상인 대표이기도 하고 또 2012-13 증인이 다녔던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의 대학 원장님이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2014년 7월경 정성근 후보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후에 최순실 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좋은 분이 있느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윤정섭 한국예종연구원장, 네. 또 영화감독 이현성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천했다가 또 다른 분 없느냐 그래서 김정덕 교수를 같이 이렇게 추천했죠. 네, 맞습니다. 김정덕 장관님은 사신이 없는 총리만 분으로 장관 재직 시에 국가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이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특혜 시비가 특혜 시비 우려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익이 걸린 문제는 뭐 증인하고 일절 의논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저보고도 그런 회의나 예산 뭐 정책 이런 관련 회의는 저보고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셨었습니다. 증인은 윤정섭, 이현성 두 분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정덕 장관님은 인사검증 또 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한 분으로 평가되어서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죠. 네, 또 2014년 10월 11월에는 최순실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괜찮은 분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길래 증인은 이제 외삼촌이 김상률 숙대영문과 교수님 추천했죠. 네, 그때도 그 한 분을 추천한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추천을 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상률 씨 말고 몇 분 더 추천했는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상률 씨가 이제 임명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역시 송성각 씨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했는데 역시 임명됐고요. 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선정할 때 최순실이 4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고 송성각 씨 말씀드렸는데 뭐 안 된다 이러고서는 결국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됐죠. 네, 송 원장께서 그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심사를 해서 4개 중에 3개가 탈락되고 1개는 되었습니다. 증인은 많은 분들을 장관 등으로 추천할 때 최순실 씨가 이제 적당한 분 계시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생각나는 분 몇 분을 복수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 추천한 건 아니었고 네. 또 최순실 씨도 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은 없죠. 네, 또한 증인이 추천한 사람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뭐 결국에 이런 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은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제일 무지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천한다는 게 제가 그런 쪽을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큰 잘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늘품체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소추결서에는 뭐 증인이 늘품체조 개발하면서 3억 5천만 원 예산 특혜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좀 사실과 다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밀라노 엑스포 회의할 때 문체부가 새로운 체조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늘품체조를 기획 및 개발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체조에 관심이 많아 문화의 날 행사 때 체조 시연을 하신다고 해서 문체부가 많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이제 증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요, 그 최초 시작은요. 어쨌든 최순실 씨가 그 굉장히 체조에 대해서 고온기획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체조를 이제는 새로운 국민들이 가볍게 아주 즐길 수 있는 체조가 필요하다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쪽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테스타로사를 차리고 나서 거기 그 최순실 씨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회사 대표한테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체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대표를 문체부로 보내니까 문체부 내에서는 이미 김종 차관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종 차관하고 그 회사의 대표하고 이제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저한테 그 대표를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제가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과정을 통한다기보다는 그냥 최순실 씨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들, 최순실 씨가 지시하고 그걸 수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늘품 체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그래가지고 정아름 씨하고 대학 교수 2명 등 3명 추천했는데 이제 정아름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루인 마케팅 서비스의 김상범 씨가 문체부 직원들 및 정아름하고 만나서 늘품 체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있는 체조가 너무 기계식, 군대식이고 좀 딱딱하다 뭐 이러면서 이게 늘품 체조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렵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증인은 이제 기획사를 통해서 문체부에 정아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정아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정아름 씨는 이 체조의 컨셉이 최순실 씨가 그때 얘기했던 체조의 컨셉이
뭐 어떤 뭐 국민 체조 대안이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스포츠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국민들이 좀 사람들이 편하고 좀 가볍게 즐길 수 있게 그런 체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아름 씨가 보면 자기 블로그에 매일같이 체조를 하나씩 올립니다. 그걸 몇 년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보게 됐고, 그래서 뭐, 그 어떤, 뭐 그런, 이게 국민체조 대안이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쉽게 추천을 못했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아람 씨가 그쪽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대중과 가장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겠구나, 많은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당시 증인의 엠박사 에디터가 늘품체조 홍보 영상 제작비로 1억 2천만 원 받았고 엠박사 에디터에서 증인이 아프리카 픽처스로 영상물 제작을 하면서 7,700만 원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1억 2천이 맞습니다. 예. 최순실이 늘품체조 개발 비용 1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건 또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죠? 네, 이게 언론이었는지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좀 약간 좀 늘품 체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바로 이 비용 다 포기해라라고 해서 포기각서까지 그 김성범 씨가 문체부에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실 처리하고 비용을 안 받는 걸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영상물 제작에만도 1억 원이 넘게 소요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아프리카 픽처스는 1억 원 미만의 일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회사 스태프들이 광고 또 전문 인력들이고 비용이 매우 비싸서 촬영 감독만 해도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 이하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네. 늘품체조 홍보 영상을 제작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12 뭐 자동차 광고의 경우에 한 30초 광고하는데도 한 10억 정도 제작비 받는데 늘품체조의 경우 10분짜리 4-5개 만들라고 요구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었지만 김정덕 장관님도 계시고 또 부탁이 그래서 제작하게 된 거다, 그렇죠? 네, 뭐 장관께서 따로 부탁을 하시지 않았었고요. 그냥 그 문체부 일이니까 뭐 이런 영상 하나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엠박사 에디터가 유령회사 일에 보도돼가지고 피해 입어서 결국 폐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 운영을 한 게 벌써 한 3-4년 됐었는데 이제 그 늘품체조 때문에 유령회사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4-14 생략하겠습니다. 4-15 언론에서는 예산 낭비했다 그랬지만 증인이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절약이 된 점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뭐 이제 그 문체부 내에 어떤 예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회사의 제작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미르는 뭐 증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증인은 테스타로서 5층 사무실에서 최순실 씨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았죠. 네. 사실 그 전에는 이름도 몰랐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5-2 생략하겠습니다. 5-3 생략하겠습니다. 5-4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최순실 씨하고 문화 관련된 대화 많이 했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뭐 이해관계나 돈이나 관련된 이런 대화를 한 건 아니었죠. 네네.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뭐 많이 했습니다. 또한 증인은 6-7년째 문화 융합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컨퍼런스 해오면서 문화 융합을 주제로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 일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 주된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컨버전스라는 이제 시대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제 얘기들인데요. 문화도 서로 간의 영역을 좀 탈피해서 장르 간에 좀 탈장르를 해서 서로 융합을 해야 새로운 개념의 형태의 어떤 그 문화들을 좀 탄생시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문화 기술 쪽으로 본다고 하면 더구나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문화와 어떤 산업의 이제 융합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7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도 이제 참석을 하셨죠. 네.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음악, 미술, 연극 등 기존의 문화예술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 대부분 참여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증인이 관심 갖고 있는 대중문화 분야는 별로 발언 기회도 없었고 또 주된 내용은 각 분야 위원들이 뭐 정부 지원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거론하는 거였죠. 네. 2014년 4, 5월경 이제 그 문화융성위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2014년 8월입니다. 예. 2014년 8월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뭐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쭉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예. 2014년 8월경에 안정범 경제수석님하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가게 됐고 현지 문화자문역으로 따라갔죠. 네.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문화원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한 일이 있었고 실제로 체결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체결할 때는 저는 없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 가서 한류 문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관련 이제 그 한류 문화의 어떤 앞으로 이제 문화 교류 뭐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했었고 오히려 이제 그쪽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듣고 왔고요. 저는 이제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MOU는 그 이후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다시 10일 생략하겠습니다. 12 물어봅니다. 안정범 수석님하고 이제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들과 함께 이제 많은 설명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이후 청와대 회의 참석했는데 CJ 송경식 부회장님, 그렇죠? 네. 김정덕 장관님, 안수성님, 최상목 비서관님, 네. 또 김서영 비서관님 등이 참석했죠. 예. 그 주로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그렇게 전체가 다 모였던 거는 한 두세 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실무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자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네, 실무자들은 자주 만나고요. 네. 네네. 그래서 2015년 4월에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증인은 문화창조융합본부 비상임 본부장 또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과 함께 단장이 되신 거죠. 네.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만들어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 정책에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죠. 네. 아까 뭐 증인이 무슨 예산을 짜고 했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그 융합본부에서 그런 제가 예산을 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증인이 본부장의 자격이 뭐 내가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하긴 했지만 비상임이사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응하게 됐던 것이죠. 네, 제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으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는 당시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 경영이 우선이라 자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임으로는 할 수 없어서 비상임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밀라노 엑스포 총 감독을 하였는데 보수를 주겠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기능 제보 형식으로 헌신적으로 하였는데 한국과는 144개국 중 9번째로 규모가 컸지만 일본과에 비해서 몇 배나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증인이 개인적으로 5천만 원 기부하여 추가 전시까지 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144개국 중에 2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참여했던 많은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고 증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인으로서는 작은 기여라도 했다는 자체에 기쁘고 감사하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네. 지금 탄핵 소추 사이에 이 뭐 밀라노 관련이라든가 늘품체조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늘품체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품체전 들어 있습니다. 예? 늘품체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차은택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그 차은택 변호인이 피고인 반대 신문 사항을 지금 여기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신문 탄핵 소추 사유에 관련된 지금 주신문을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하고 있으면 알았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늘품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증인한테 전혀 관계없는 걸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적절히 통제를 우리 해주셔야 정 변호사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시간 지금 지나갔어요. 네? 압축해서 이 불필요한 걸 자꾸 질문을 하니까 시간만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다음 증인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소추 사유와 관련돼서 이 명확한 것만 위주로 해서 좀 핵심 사항을 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재단법인 미르 관련해서는 뭐 증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재단법인 미르는 최순실 씨가 다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다 했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차원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질문이 다 관여가 모르지요거든요. 있다고. 네? 질문이 다 모르지요예요. 뭘 모르지요? 질문 내용이. 앞으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해보라 이렇게 네. 하시면 어떨까요? 미르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전부 모르는 전부 질문을 모르죠. 하면서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이 됩니까?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생략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불필요하게 있습니다. 반복을 하지 말고 핵심 사항만 질문을 하세요. 네?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5-21, 22, 23 24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형수 교수님은 이제 증인이 추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 최순실 씨가 김형수, 이어령 씨 등 여러 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형수 교수님은 증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5-28, 29 생략하고 5-30도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5-31 그런데 또 김영수 교수님이 저 이사로 좋은 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하 감독, 김종원 또 감독, 장승각 교수, 이한선 씨 이렇게 4-5명 말씀드렸죠. 네, 최초에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소개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김영수 이사장한테도 줬었고요. 예. 그래서 장승각, 이한선 두 분이 선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한선 이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이한선 이사는 LG그룹 광고에서는 STS 에드에서 파견 나온 분이고 업무 역량이 뛰어나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기업의 협조를 구해서 융합본부에 파견시켜 근무하고 있던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죠. 우선시 36 생략하고 또 37. 이한선 이사님은 또 페랑대 한식 사업에 많은 애착 갖고 어떻게든 잘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죠. 네. 5-38 생략하고 39도 생략하고 40도 생략하고 41 김영수 이사장님 최순실로부터 뭐 문화재단 구성은 다 됐는데 일할 사람 없다고 해서 사무총장 후보 추천해달라 이래 부탁을 받아서 이성환과 함께 삼성 부사장 출신 한 분, 제일기획 경영본부장 한 분 여러 분 추천했는데 그 중에 이성환 씨가 소개받았죠. 소개했죠. 네, 근데 최순실 그 씨가- 양반이 선정이 됐어요. 네네. 5-43 생략, 5-44. 이성환은 재단 내에서 독선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재단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 충돌이 많았고 그래서 급기야 이성환 때문에 노조까지 만들어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또한 한미약품에 31억 이런 큰돈 요구한 일도 있었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성환 씨가 증인에게 뒤에서 자기 몰아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 협박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소형 녹음기, 뭐 핸드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녹취하고 그러면서 협박한 일도 있었죠? 협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최순실 씨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미래재단에 관련됐던 이한선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성환을 만나서 빨리 설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저보고 좀 만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성환 씨는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저한테 이제 토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최순실 씨가 이성환 씨가 그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다른 재단의 본부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성환 씨를 만나서 미안하다. 근데 좀 뭐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성환 씨도 뭐 저한테 뭐 협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최순실 씨를 만나서 제가 듣기로는 뭐 돈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뭐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뭐 나는 이제
이대로는 뭐 참을 수가 없다. 계속 이런 얘기가 왔고 본인이 재단에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됐다. 자기 명예 회복을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5-46, 47, 48, 49, 50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증인이 이제 최순실 씨하고 이제 미르 재단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적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최순실이 뭐 미르 재단의 방향성과 아이템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최순실이 진행하려 한 내용을 이사에서 반대하는 일이 많았다. 김영수나 장순각은 최순실 전혀 몰라 최순실의 제안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뭐 미르재단의 모든 사업의 아이템 자체를 어쨌든 최순실 씨가 늘 본인이 다 결정을 해서 거기 이제 이한선 이사나 김성현 씨한테 지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한선 이사가 그걸 갖고 재단 이사회에 가서 회의를 하려고 이제 가 보면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반대해서 이제 역제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사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충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택이 되거나 실행에 이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미르재단에서 진행했던 큰 축으로 보면 뭐 페랑디 미르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이런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뭐 순방 행사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최순실 씨가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쭉 생략하겠습니다. 오더시 64 뭐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오더시 64 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을 독대한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문화융성이나 재단법인 미르 관련해서 회의 등 할 때 피청구인께서 우리나라 문화의 현상과 발전 방향 혹은 문화융성위원회나 재단법인 미르에 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제가 직접 뭐 대통령께 생략하겠습니다. 예. 무슨 자리에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 증인한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미르재단으로 관련해서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인 아이고 생략하겠습니다. 60. 증인은 재단법인 K스포츠에 대해서 뭐 개입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모스코스 설립했는데 증인은 단지 1% 지분으로 참여했고 김홍탁 대표가 운영했던 회사죠. 네. 최순실 씨는 여기 얼마 정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액 최순실 씨가 다 투자한 회사입니다. 아 전액. 근데 지분은 1% 10개 회사인가가 뭐 1% 갖고 이렇게 했다며요. 아니요, 그 회사는 최순실 씨가 관련 없는 그런 다른 조합의 회사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스코스라든지 그 인터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두 회사는 최순실 씨가 전액 투자해서 했던 회사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1%라는 거는 김홍탁 씨하고 이쪽 그 광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별개의 그 조합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그거는 최순실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고요. 근데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이 두 개가 같이 쓰여져 가지고 약간 좀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스로 이름을 변경했죠. 그게 모스코스가 네, 맞습니다. 창조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특혜 수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렇게. 근데 전체 수주액은 17개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으로 3억 4천만 원 받았지만 통상적으로 한 개 홈페이지에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받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 개당 한 2천만 원 정도 책정돼서 일반 업체로서는 도저히 수지는 안 맞는 거죠. 네. 2015년 10월 7일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 설립했죠. 네. 최초 설립 시에 주식 2만 주를 김성현 5%, 김재화 20%, 김몽탁 5%, 박지우, 이문주 각 35% 했는데 김재화 주식은 증인의 차명 주식이고 네. 박지우, 이문주는 최순실의 차명 주식이라는 거죠. 네. 최순실이 차명으로 그렇게 많은 주식 갖고 있었던 거가 뭡니까? 경영에 참여하라고 했는가요? 아니면 이익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자체는 뭐 최순실 씨가 설립을 하고 전액 투자를 했고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조직도
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 본인이 다 그림으로 그려서 조직을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걸 이제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김성현 씨한테 지시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분도 사실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최순실 씨가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일단 당신이 몇 프로 갖고 있고 몇 프로 갖고 있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형태로.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투자 자체를 최순실 씨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증인과 최순실이 전체 9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성현이가 자신이 직접 운영해 보겠다고 그래서 증인과 최순실은 투자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현 씨가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최순실 씨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 내부 이제 실제 운영은 김성현 씨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인은 이동수라는 사람을 KT에 채용해 달라 부탁하고 뭐 이어서 IWC 본부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KT에 제 아는 지인을 부탁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KT라는 기업을 처음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뭐 KT 내부에 뭐 본인이 좀 뭐 좀 파악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좀 KT 쪽에 갈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광고 전문가로 있었던 이동수 씨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저기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동수 전무는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 오길배 아시아 본부 임원이고 세계 광고제 집행위원 등을 지낸 국내 최고의 광고 전문가 중 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이동수 씨 서적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증인이나 최순실 등의 추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KT에서는 이동수의 그런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여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당시 이동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제일기획, 이노션, SK플래닛 등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죠. 네. 실제로 이동수가 KT에 들어가서 만든 광고들이 그 전보다 훨씬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뭐 기가 뭐 이런 광고를 비롯해서 그런 평을 받던 것도 사실이죠. KT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KT 내부에서. 네. 증인은 김영수의 처 신혜성도 KT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6-15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경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진 않았고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업무를 늘 최순실 씨한테 그 내부에서 주별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그를 운영하는 팀들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에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최종 선정되었고 KT 구현모 부사장님도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거지를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뭐 증인이 듣거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플레이그라운드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인적 구성들은 뭐 광고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뭐 능력 자체는 되는데 조건 자체가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그런 것들이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3월 30일 KT의 광고 대행사로 결정이 돼서 총 7건 68억 원 광고 발주 대금 받았고 광고 제작비에서 1억 3,100여만 원, 광고 매체비 3억 8,500여만 원, 합계 5억 1,700만 원가량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주를 했는지 제가 플레이그라운드 운영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돈 중에 증인이나 최순실이 뭐 이익금을 배당받아가는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증인도 없고 최순실도 없습니까? 네, 최순실 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계속 그 최순실 씨가 오히려 돈을 더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순실이 오히려 계속 돈을 투자했어요? 네, 왜냐하면 운영비가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이동수나 신혜성이 KT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했거나 뭐 부적절한 처신했다 이런 말 들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이동수는 자신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거 알기 때문에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자고 그래서 각별히 조심했다고 하는데 이동수로 인해서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증인이 혜택을 입은 게 있습니까? 그 이동수 씨한테는 뭐 친하니까 저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는 분명히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고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2016년 7월 14일 자신의 차명 주식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최순실의 차명 주식을 김상현에게 양도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안에 그 플레이그라운드 전체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의 굉장히 오래된 지인 장순호 이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순호 이사가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한다고 빨리 지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본인의 이제 지분을 다 빼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코리아 에이드 사업 주관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나중에 다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플레이그라운드 코리아 에이드 사업 주관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입산 아까 대답이 나왔으니까 됐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 압수물 중에서 말이에요. 고영태 씨의 WK 주식 인수증이 있다 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가 그 WK 주식 인수증 갖고 있는 이유는 저는 플레이그라운드 내부 상황을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네. 예. 마지막으로 7-1 증인은 밀라노 엑스포 문화창조 융합본부장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사업에 동참하고자 일체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고 무보수로 재능기부 형태로 일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정작 증인의 아프리카 픽처스는 2006년 117억 원 매출을 올렸다가 2015년에 42억 원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죠. 네, 맞습니다. 7-3 생략하겠습니다. 7-4 뭐 언론에서 뭐 양민석을 어떻게 했다, 뭐 장시호 어떻게 했다, 뭐 창업투자사 또 어떻게 했다, 송혜진 씨 국악방송 사장 임명했다, 오승재 씨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잘못된 보도가 너무 많았죠. 네, 뭐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다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관여돼서 실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받으면서 충분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7-5 생략, 7-6 생략, 7-7로 생략, 7-8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정무인 측에 예, 최규진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4년 7월경 정성근 후보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후에 뭐 최순실 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좋은 분이 있느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윤정섭 한국예종연구원장 네. 또 영화감독 이현성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천했다가 또 다른 분 없느냐 그래서 김정덕 교수를 같이 이렇게 추천했죠. 네, 맞습니다. 김정덕 장관님은 사신이 없는 총리만 분으로 장관 재직 시에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이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특혜 시비 우려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익이 걸린 문제는 뭐 증인하고 일절 의논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저보고도 그런 회의나 예산 뭐 정책 이런 관련 회의는 저보고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셨었습니다. 증인은 윤정섭, 이현성 두 분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정덕 장관님은 인사검증 또 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한 분으로 평가되어서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죠. 네. 또 2014년 10월 11월에는 최순실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괜찮은 분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길래 증인은 이제 외삼촌인 김상률 숙대영문과 교수님 추천했죠. 네, 그때도 그 한 분을 추천한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상률 씨 말고 몇 분 더 추천했는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상률 씨가 이제 임명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역시 송성각 씨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했는데 역시 임명됐고요. 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선정할 때 최순실이 4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고 송성각 씨 말씀드렸는데 뭐 안 된다 이러고서는 결국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됐죠. 네, 송 원장께서 그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심사를 해서 4개 중에 3개가 탈락되고 1개는 되었습니다. 증인은 많은 분들을 장관 등으로 추천할 때 최순실 씨가 이제 적당한 분 계시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생각나는 분 몇 분을 복수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 추천한 건 아니었고 네. 또 최순실 씨도 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은 없죠. 네. 또한 증인이 추천한 사람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뭐 결국에 이런 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은
별 문제는 없죠. 2-68은 이미 증언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2-68 생략, 2-69 생략. 증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본 적 있습니까? 증인은 정유라 본 적 있습니까? 테스타로사에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냥 딸이에요라고 해서 저도 커피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몰랐습니다, 사실. 2-71 생략, 72 또 생략, 73 최순실 씨가 자기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지금 한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연설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가끔 최순실 씨하고 이제 회의를 하러 갔을 때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서 실제 대통령의 그 연설문인지 제가 봤던 거는 국무회의 기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종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특정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면 회의를 하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조용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게 다 들리는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만 전화가 오면은 이제 홀로 따로 나가서 전화를 받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75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증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챙겨볼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저도 이제 언론들을 보고 사실 놀라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최순실 씨가 저와 제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사심 버리고 일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한 번에 다 그렇게 보상될 일이 있으니까 욕심 버리고 일하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2-81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터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가장 마지막으로 최순실 고영태 언제 만났습니까? 고영태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그때 그게 이제 한 1년 반, 2년 만에 만난 게 처음이고요. 1년 반 만. 그리고 나서 안 만났고요. 최순실 씨는 얼굴 본 지는 꽤 몇 개월 됐고요. 통화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 있을 때 플레이그라운드 김성현 씨가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국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독일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는데 그때 전화에서는 최순실 씨가 어쨌든 본인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테스타로사에서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느라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통화 못 하고 어쨌든 저도 그냥 그게 뭔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처럼 얘기를 들려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82, 83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고. 증인은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태블릿 PC 쓰는 거 본 일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항상 방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저는 했었습니다. 네. 인사남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문화융성회 위원으로 임명될 무렵인 2014년 8월경 증인의 대학 은사인 김정덕 씨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추천한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김정덕 씨는 증인이 조감독으로 있었던 영상인 대표이기도 하고 또 2012-13 증인이 다녔던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의 대학 원장님이기도 하셨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잘 무지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천한다는 게 제가 그런 쪽을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큰 잘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늘품 체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소추결서에는 뭐 증인이 늘품 체조 개발하면서 3억 5천만 원 예산 특혜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좀 사실과 다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밀라노 엑스포 회의할 때 문체부가 새로운 체조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늘품 체조를 기획 및 개발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체조에 관심이 많아 문화의 날 행사 때 체조 시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문체부가 많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이제 증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요, 그 최초 시작은요. 어쨌든 최순실 씨가 그 굉장히 체조에 대해서 고온기획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체조를 이제는 새로운 국민들이 가볍게 아주 즐길 수 있는 체조가 필요하다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쪽 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그 테스타로사를 차리고 나서 거기 그 최순실 씨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회사 대표한테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체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대표를 문체부로 보내니까 문체부 내에서는 이미 김종 차관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종 차관하고 그 회사의 대표하고 이제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저한테 그 대표를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제가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과정을 통한다기보다는 그냥 최순실 씨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들, 최순실 씨가 지시하고 그걸 수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늘품 체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그래가지고 정아름 씨하고 대학 교수 2명 등 3명 추천했는데 이제 정아름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루인 마케팅 서비스의 김상범 씨가 문체부 직원들 및 정아름하고 만나서 늘품 체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있는 체조가 너무 기계식, 군대식이고 좀 딱딱하다 뭐 이러면서 이게 늘품 체조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렵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증인은 이제 기획사를 통해서 문체부에 정아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정아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정아름 씨는 이 체조의 컨셉이 최순실 씨가 그때 얘기했던 체조의 컨셉이 뭐 어떤 뭐 국민 체조 대안이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스포츠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사람들이 편하고 좀 가볍게 즐길 수 있게 그런 체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아름 씨가 보면 자기 블로그에 매일같이 체조를 하나씩 올립니다. 그걸 몇 년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런 이게 국민체조 대안이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쉽게 추천을 못했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아람 씨가 그쪽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대중과 가장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겠구나, 많은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당시 증인의 엠박스 에디터가 늘품 체조 홍보 영상 제작비로 1억 2천만 원 받았고 엠박스 에디터에서 증인이 아프리카 픽처스로 영상물 제작을 하면서 7,700만 원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1억 2천이 맞습니다. 예. 최순실이 늘품 체조 개발 비용 1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건 또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죠? 네, 이게 언론이었는지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좀 약간 늘품 체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바로 이 비용 다 포기해라라고 해서 포기각서까지 김상범 씨가 문체부에서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실 처리하고 비용을 안 받는 걸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영상물 제작에만도 1억 원이 넘게 소요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아프리카 픽처스는 1억 원 미만의 일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회사 스태프들이 광고 또 전문 인력들이고 비용이 매우 비싸서 촬영 감독만 해도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 이하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네. 늘품 체조 홍보 영상을 제작한